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약 일주일 전 지구의 산소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곳곳에서 이상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급작스러운 것이 아닌 과거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고, 증가량이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을 뿐 아마존 지역 거대 곤충들은 산소량 증가의 전조 증상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식물과 곤충들만 과성장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현재 많지 않지만 인간과 동물에게도 과성장 증상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안전수칙을 전파하며 재난사태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입니다. 전 인류 여러분, 새로 전파된 안전수칙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산소량 증가 현상은 2024년 3월 20일 오전 7시경 발견되었으며, 발견 초기에는 인간과 동물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중국,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인간과 동물들에게도 과성장 증상이 포착되었습니다. 1-1. 현재 보고된 바로는 인간과 동물들에게는 식물에 비해 최소 일주일 정도 더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호흡이 가빠지는 과도한 행동이나 불안, 초조, 긴장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식물과 곤충들에 비해 인간과 동물에게 과성장 증상이 발현되려면 더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부 신생아의 경우 과성장에 대한 영향으로 성장 속도가 과도하게 빠른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 당국 연락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숨기거나 목격하였는데도 연락하지 않는 행동은 추후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고층 아파트에서 거주 중인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신속하게 저지대로 대피해 주십시오. 현재 일본 나가사키현을 시작으로 원인 불명의 거대한 지진파가 대한민국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마치 두더지나 지렁이들이 땅을 파는 것처럼. 네 번째, 거대화된 생물들이 늘어난 만큼 대부분의 생물이 위험하지만 그중 가장 위험한 생물은 개구리, 두꺼비, 도롱뇽과 같은 육지와 수중 생활이 모두 가능한 양서류입니다. 그러니 양서류가 주로 서식하는 하천이나 습지에 가는 것을 자제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하루마다 계속해서 거대해진 곤충과 식물들에 의한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안전수칙을 잘 따라주시어 식물과 곤충에 의한 피해를 최대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어제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에서 목격된 변이 생물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거대한 무언가가 창 밖으로 날아다니는 것은 익숙할 테지만 그것의 얼굴이 보이는 이에 따라서 전부 다르다고 하는데, 그 얼굴은 목격자의 가장 소중한 이의 얼굴로 보인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동물의 과도한 성장에 따라 초식동물로 알려진 종들이 육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비대해지고 육식을 시작한 만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가리는 것 없이 모든 동물에게 위협을 가할 것이며, 이는 인간도 위협과 포식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동물이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7-1.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이지만 반려동물과 멀리 떨어지십시오. 지금 당장은 괜찮겠지만 곧 감당하실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질 것입니다. 거대해진 그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 식량이 부족하더라도 변이된 동물의 사체에서 나온 살점들을 섭취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합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배급되는 음식이 아닌 그 외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 또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불가피하게 숲속에 들어왔다면 너무 오래 머물러 계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 번째, 산소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고대 생물들이 다시 나타나진 않습니다. 증가된 산소량이 신체가 익숙하지 않아 환각 및 환청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11번째, 아직까지 코끼리가 변이되었다는 소식은 없으나 반경 50m 거리에서 아주 우렁찬 코끼리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제보가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소리를 듣는다면 일단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12번째, 해안가에 계신다면 빠르게 대피하십시오. 어류와 해양동물은 육지의 생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으며 물고기 떼가 움직인다면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날 것입니다. 12-1. 밤에 바다에서 은은하게 빛이 나온다면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롱 아귀는 빛을 보고 따라온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13번째, 기존의 파리, 매미, 개미 등 곤충에게만 기생하여 조종하던 곰팡이종이 동물에게, 심지어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신체의 일부에서 곰팡이가 자라난다면 발견 즉시 부위를 절단하거나 해당 인원을 완벽하게 격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어떠한 위협으로 변형될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은 상태입니다. 14번째, 산소량 증가 현상에 대해서 정부에서 비밀리에 하는 실험이라든지 외계인의 소행이라든지 어느 연구소에서 탄생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든지 등등 아무 근거 없는 말들이나 유언비어들에 속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오직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믿으십시오. 15번째, 간혹 소머리에 거미 몸통을 가진 짐승을 목격하셨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절대로 그것과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만일 눈을 마주쳤을 경우에는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16번째, 상당히 큰 크기의 깃털이 떨어지고 엄청난 바람이 느껴진다면 최대한 빨리 실내로 도망치십시오. 독수리는 살아있는 것은 잘 먹지 않습니다만 배가 고픈 동물은 배를 채우기 위해 무엇이든 먹어치울 것입니다. 17번째, 늪, 작은 강, 해안평야, 정원수역에 접근을 금지합니다. 일부 수족관에서 기르던 전기뱀장어가 탈출해 해당 지역에서는 물을 접근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정부에서 배급하는 식수만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8번째, 산소가 대기에 만연해지면서 뇌가 자극된 동물들이 지능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랑우탄, 까마귀 같은 일부 동물들에게 언어, 문자 등 수천 년 전의 인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을 발견하신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동물을 처치하십시오. 아직은 인간이 우세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인간이 다시 피식자가 될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산소량이 증가하여 생물체들이 커지는 것 또한 생활을 되찾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원래는 더더욱 작았습니다.